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업비트 투자자보센터 애널리스트 체드입니다. 새로 생긴 업비트 스튜디오에서 두 번째로 찍는 촬영인데요. 오늘은 더 노드 2화를 맞이해서 저희 업비트 투자자보센터 센터장님을 맡고 계신 이해봉 센터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여기 앉아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우리 미남 체드하고 같이 앉아 있으니까 혼자 앉아 있을 때보다 훨씬 좋고 또 한편으로는 해야 할 일이 앞으로 더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혹시 센터장님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더 잘 아실 수 있도록 더 힘쓰겠습니다. 저는 이해붕이라고 하고요. 업비트 투자자보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업비트 투자자보센터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요. 올바른 디지털 자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이력을 쭉 살펴보면 한 30년 정도를 투자자 보호한 우물만 팠다고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그렇게 보고 싶으시면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전 직장에서도 그렇고 30년 또 업비트에 2년 반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묻지마 투자를 이용해서 투자자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나쁜 행위자들을 상대로 대리전쟁 이렇게 해왔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여러분 오늘 인간 방패를 모시고 여러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 그대로 투자자 보호센터잖아요. 투자자를 보호를 하는 곳인데 투자자분들께 여러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장치들이 많아요. 근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뭐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있을 때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 업비트가 2017년 론칭할 때부터 업계 최고 수준의 투자자 피해 구제 정책을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그 모니터링 또 대응 능력 계속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4시간 365일 전문 상담원이 응대하는 고객 상담 센터를 운영해서 각종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센터가 2021년 12월에 공식 출범하면서 업비트 케어라는 이름으로 심리케어 지원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고요.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 보이스피싱인데요. 24시간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리고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말을 빗댄 겁니다. 의심하고 전화 끊고 신고하고 의심되면 바로 전화 끊고요. 저희 업비트 고객센터로 아니면 금감원의 전담 콜센터 또 경찰청, 검찰청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피해 구제를 신속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쓰리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다면 저희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각종 피해 예방법들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센터 보시면 칠판에 배워서 남주자 6글자가 딱 적혀져 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고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이런저런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센터장님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가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첫 작품이겠죠. 센터 출범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공익 캠페인을 한 적이 있어요. 알고서 하는 투자의 일환인데 올바른 디지털 자산 투자 캠페인이었죠. 거기 배경음악도 힘들 때 기댈 곳이 되겠다. 저희가 그런 취지를 담아서 빌 위더스가 부른 Lean on Me라는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삼기도 했는데요. 다음으로 인상이 남는다고 하면 비트코인 백서 번역 이 정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번역 보험도 저는 공부 차원에서 역주까지 추가를 했는데 어떤 분 최근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또 같이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좀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토픽이나 뭐 어떤 주제 같은 게 있을까요? 요 그림에서도 보시면 암호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 유럽연합의 미카라고 하는 법률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번역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유럽연합에서 지난 5월 31일 이제 제정됐고 6월 29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이 발효되는 시점에 맞춰서 이 미카의 제정 배경, 취지, 그다음에 그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미카가 아무래도 법률이기 때문에 이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하위 규정들 이것도 제정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계속 추적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손에 센터장님 번역하신 책이 있는데 되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손에 딱 잡히는
잡히고 알찬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번역본에는 이제 조문들 번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재정 취지를 담은 전문뿐만 아니라 이 제정 과정에서 버전이 6번인가 바뀌었어요. 그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제가 또 주석도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홈페이지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번역본을 만들게 되신 좀 구체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미처 고민하고 생각하고 논의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7월 18일 공포됐습니다.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우리 1단계 법안에서는 이용자 보호하고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금지 요 조항들만 있는데 미카는 훨씬 심도 깊은 논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잘 짜여진 좋은 법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2단계 법안 마련할 때 많은 참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징검다리 디딤돌 역할을 또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에서였죠. 그러면 책 내용이 굉장히 많고 두꺼운데 이 책을 딱 2문장 정도로 핵심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영어 단어로 해도 될까요? 네네. 영어 단어가 should하고 shall 이렇게 있습니다. 이 should는 뭐뭐뭐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를 담은 내용이고 이것이 전문의 그 앞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고 본 조문에는 shall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또 암호자산을 맨 처음 접하는 일반 대중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제시해 놓고 실제 조문에 가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예시해 보면 암호자산을 소개해 주는 일반 대중에게 권유하는 자는 공정하고 명확하게 오해를 유발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통해야 된다.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조문은 되어 있거든요. 앞에서는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투자자 보호가 잘 될 것이다. 이런 것이고 암호자산 사업자들은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또 전문가답게 행동하여야 할 것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고객 보호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놓고 조문에는 전문가답게 공정하게 명확하게 오해 소지가 없게 이렇게 이제 행동하라고 조문 구성이 되어 있죠. 명확하고 오해 안 하게 정말 제가 봐도 세세하게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앞서서 센터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내년 7월 19일에 시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2단계 법안 제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2단계 법안에서는 좀 어떤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 좋을까요? 우리 1단계 법안 제정하면서 정무위원장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제 비로소 가상자산도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들어왔다. 2단계 법안에서는 이제 금융위도 밝히고 있지만 글로벌 정합성에 맞춰서 전 세계적으로 제시된 표준을 좀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 7월 17일인가 글로벌 표준 제정기구가 있는데 FSB라고 합니다.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이 암호자산 활동과 시장에 대해서 규제, 감독, 감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들이 무엇이 있을까? 권고사항 9가지를 냈거든요. 이 미카도 9가지 권고사항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암호자산을 발행해서 일반 대중에게 권유하는 단계, 거래 플랫폼에서 매매 대상물로 허용받는 단계, 고객을 상대로 암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의 행위 규칙, 시장에서의 누구든지 불공정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 또 하나는 나쁜 행위자들을 단속할 수 있는 당국의 엄정한 권한과 책임 범위, 그리고 나아가서 감독당국 혼자서 힘쓰지 않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통해서 시장에서 벌어지는 나쁜 행위들을 공익 보호 관점에서 이제 신고하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FSB의 권고사항, 미카 이런 것들을 참조하면 우리가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대 의견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을 연구해서 정무위원회 국회에 보고해라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2단계 기본법이 되면 그야말로 기본 체계도 우리가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제도들이 도입이 될수록 시장이 조금 더 건전하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야 투자자들이 두텁게 보호되고 시장도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생기는 거죠. 하루빨리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도화로 인해서 건전한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제도 외에도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도 외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 계속되는 도전에 이겨나가는 것이죠. 지금 크립토 윈터를 겪고 있지만 많은 실로 위기를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디지털 자산 산업의 혁신적인 장점이 무엇인지 이 장점들을 받아들이면서 또 건전한 시장으로 이렇게 육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 우리가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AI도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석 결과도 내고 블록체인도 블록체인이나 분산업장 기술도 우리 탈중앙화 패러다임을 기본으로 하되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것들로부터 더 나은 방법을 찾는 솔루션을 이렇게 끊임없이 제시하고 증명해 간다면 우리 사회에서 공감대를 훨씬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블록체인에도 트릴레마라는 것이 있었죠. 이 탈중앙화 또 보안 그다음에 이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해서 그 적용 범위를 더 넓혀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노력을 통해서 뚜렷하게 대중화된 프로젝트가 나오고 또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 시도들을 하다 보면 예컨대 기후변화, 탄소 배출 뭐 이런 것도 블록체인 토큰 뭐 이런 형식을 통해서 인센티브 구조를 이제 재설계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블록체인이 결국 우리 사회에 의미가 있는 영향력이 좀 더 증가하게 된다면 결국은 시장뿐만 아니라 그 산업에 대한 시각도 훨씬 공고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증권사에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옛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옛날 코스닥 초창기 시절에는 정말 아무 기술도 없는 어떤 컴퓨터 업체가 시가총액 1등을 했더라 뭐 이런 전설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 뒤로 좀 기술력을 갖추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건전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시장이 좀 점차 안정화되는 길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블록체인도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센터장님. 투자 있잖아요. 소비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소비는 내가 쓰는 물건을 사고 나면 그만인데 투자는 내 돈을 남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수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돈이 돈을 벌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올바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올바르지 않은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네요. 묻지마 투자는 정말 가슴 아픈 상처를 우리에게 던져주곤 합니다. 묻지마 투자 결과에 따른 피해에서 벗어나기도 구제받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돈을 지키려고 하는 나의 노력이다. 나의 노력. 누구의 노력도 아닙니다. 내가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스스로의 그 올바른 투자인 것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어디 있을까 항상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확실한 저만의 원칙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 마지막으로 혹시 센터장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 체계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 혼자 또 우리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체드님 혹시 섭달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오늘 제가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 여러분들 그 안동 하회마을에 가면 마을 사이를 이어주는 섭다리라고 있어요. 이게 섭다리가 뭐냐면 소나무 가지 뭐 이런 나무 가지들을 이제 쭉 이어서 그 위를 이제 밟고 지나갈 수 있는 물을 건너갈 수 있는 거죠. 자, 이 섭다리가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다리이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거든요. 이거를 예전에 보면 혼자서 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같이 놓았죠.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 혼자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러한 그 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좋은 참고 자료를 하는 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논의를 해가면 우리도 그런 섭다리와 같은 지금 법 체계가 제도와 규칙이 갖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건설하면 새로운 징검다리 훨씬 좋은 섭다리가 놓여질 수 있다. 같이 하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섭다리가 콘크리트 다리가 되는 그날까지. 아 그래요.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해봉 투자자보호센터장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도 더욱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이 번역하신 이 미카, 이 번역본은요 저희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